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지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졸립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목소리는 ASMR이다. 잠자기 전에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졸린 목소리라고 하네요. 그래도 목소리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수업 시간에 할 때 하고 지금 아이패드 켜놓고 이야기할 때 하고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활기차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성염색체 유전을 합니다. 성염색체 유전. 자, 유전자가 상염색체상에 있을 때는 남녀 차이가 없어요. 발현 빈도의 차이가. 물론 대학 가면 예외적인 경우도 배우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때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남자는 XY, 여자는 XX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질은 남녀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릅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반성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반성유전. 그렇죠? 이 반성유전은 이전 교과서에서는 X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반성유전, Y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한성유전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 왼쪽에 보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따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의 의미로 주로 사용됐다. 넓게 보면 X염색체의 유전자가 있건 Y염색체의 유전자가 있건 다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반성유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한성유전은 유전자형은 동일한데 한쪽 성에서만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전자의 차이가 아닌 거죠. 그렇죠? 표현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성유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는 전부 한성유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성유전이 X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하고 Y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로 나눠보면 Y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이 형질은 남자에게만 발현이 되겠죠. 그렇지? 그 대표적인 예가 귓속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요. 그렇지? 있는데 귀 속에서 나는 털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는 뭐 이거 관리를 하겠지만 그냥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아저씨, 세계에서 제일 긴 사람 이분이십니다. 귀 속에서부터 털이 나와가지고 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분이시라네요. 지금은 더 길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X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남자와 여자에서 발현 빈도가 달라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죠.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투 가면 빈도로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생명학 1에서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유전의 예로 뭐가 있다? 정록생명이 있습니다. 아이고. 정록생명이 있습니다. 정록생명은 적색하고 녹색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정록생명이라고 하는데 정록생명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 대립형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좀 써볼게요. 여자의 경우는 X 위에 라지알 유전자, X 위에 라지알 유전자.
우성 동형 접합이죠. 그 다음에 X 라지 R에 X 스몰 r, X 스몰 R에 X 스몰 r, 열성 동형 접합이죠. 근데 이때 라지 R이 우성이므로 이 경우에는 정상이 되고, 요 경우에도 정상이 되고, 요 경우에만 뭐가 돼? 생명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열성인데 이 정상인 경우에도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요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전인자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 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XX, 요 보인자를 X 프라임 X, 생명을 X 프라임 X 프라임, 요렇게. 자, 요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열성 유전을 풀 때는 되게 간편해. 근데 요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지? 우성 반성 유전인지 열성 반성 유전인지 알아내게 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프라임을 쓰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X염색체 유전자에다가 우성 유전자는 라지 R로, 그다음에 열성 유전자는 스몰 R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서밖에 없겠죠. X 라지 R Y인 경우하고 X 스몰 R Y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상이 되고 이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자의 경우는 정상과 생명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면 표현형은 정상인 사람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만 여기 X 스몰 r, X 스몰 r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 생명이 된다.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정록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생명유전에서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여기다가 좀 해볼까요? 아버지가 정상이고, 그치?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정상이니까 X 라지 R Y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딸은 아빠한테 Y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조건 X를 받을 텐데 이 X가 뭐가 된다? 라지 R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받는 X가 라지 R이건 스몰 R이건 상관없이 이 딸은 뭐가 됩니까? 정상이 되는 거지. 따라서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이 돼요. 이게 반성유전의 특징입니다. 반성유전의 특징. 반대로 어머니가 생명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어머니가 생명이면 어머니는 X 스몰 R, X 스몰 R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낳은 아들은 아빠한테 Y를 무조건 받았죠. 그러니까 아빠는 영향을 못 주고요. 엄마가 X를 주는데 엄마가 어떤 X를 주건 간에 스몰 R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아들 반드시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이 반드시 정상이 되어야 하고,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이 반드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반성유전의 특징인데, 요거를 생명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어떻게? 이렇게요. 아버지가 우성 형질이면, 그렇죠? 딸은 반드시 우성 형질이어야 하고, 어머니가 열성 형질이면 아들도, 그렇죠? 아들도 반드시 열성 형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라임을 맞춰서 좀 읽어볼까요? 부녀우 모열자열. 이거는 어디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죠? 반성유전이라면
X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전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아버지가 우성인데 딸이 열성이야. 이런 게 가계도에서 발견되거나 반대로 엄마가 열성인데 아들이 우성이야. 이런 게 가계도에서 발견되면 요거는 반성유전일 수가 없는 거죠. 반성유전에서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법칙에 위배되는 가계도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죠.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지문 중에 기억, 위 형질은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조금 이따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확률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X 스몰 r Y, 어머니가 X 라지 R, X 라지 R이야.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는 정자를 만드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정자는 X 스몰 r 정자 또는 Y 정자 이렇게 되겠죠. 엄마가 만들어내는 난자는 X 라지 R 난자, X 라지 R 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모두가 동일한 확률로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자식을 보게 되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돼? 4명 전부 4개의 경우의 수 모두 어떻게 된다? 정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딸은 뭐가 된다? 보인자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된다? 아버지가 생명이고 엄마가 보인자인 경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버지는 정자를 X 스몰 r 정자 또는 Y 정자를 자식에게 주게 되고 엄마는 X 라지 R 난자나 X 스몰 r 난자를 자식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동일한 확률로 만날 수 있으니까 이 4개의 경우가 전부 다 4분의 1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인자이거나 그 다음에 정상 보인자 딸이거나 생명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 아들이거나 생명 아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요 경우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들. 자, 생명인 자식을 낳을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생명이 2개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4분의 2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명인 딸을 낳을 확률은 이렇게 되면 생명인 딸은 얘밖에 없죠. 그렇죠? 생명일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요. 딸일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딸이 생명일 확률은 딸 2라고 했으니까 딸 정해졌잖아. 그리고 2개 중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딸이 둘이니까 경우의 수가 2개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고 하나가 정상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딸이 생명일 확률은 어떻게 돼? 그렇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이 경우에 자녀가 생명일 확률 어떻게 돼?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인 딸을 낳을 확률 이렇게 되면 생명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렇지? 딸일 확률이 2분의 1이죠. 이게 4분의 1 되는 겁니다. 다음 딸이 생명일 확률은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딸 중에서 생명이니까 딸 중에서는 반이 생명이고 반이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볼게요. 이렇게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상에 있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내는 빈도가 다른 유전자 뭐라고 부른다?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자, 정록생명 말고 혈우병도 반성유전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혈우병도 X형 색체의 열성 유전이지만 X형 색체 두 개 모두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있는 여아의 경우, 이 경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 스몰 r, X 스몰 r이 되겠지. 이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열성 치사, 치명적인 으로 결국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는 주로 남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 계산도 조금 달라지겠죠. 3분의 1이나 3분의 2 뭐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요 그림은 정록생명을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들로 막 되어 있는데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고 그다음에 붉은 계통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요 경계선이 구분이 가죠. 여기 경계선 이렇게 초록 동그라미와 빨간 동그라미의 경계선이 구분이 나서 이게 45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정록생명인 사람은 모두 같은 색으로 비슷한 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가계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계도 분석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자, 이건 생명유전이니까 일단 우열부터 따져야 되겠지? 그렇죠? 1번, 2번 정상인데 4번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뭐다? 일성이다.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이거는 상념색체 유전뿐만 아니라 성념색체 유전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명유전을 할 때는 남자들은 확실하죠. 유전자형이. 그래서 남자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2번 X 라지 R Y, 4번 X 라지 R Y. 아이고 다시 4번은 생명이네. X 스몰 r Y. 6번 X 스몰 r Y. 그 다음에 7번 X 라지 R Y. 그 다음에 10번 X 라지 R Y. 11번 X 스몰 r Y.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자들은 보니까 다 우성이야. 그렇지? 뭘 따져야 된다? 부모나 자식 중에 열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돼요. 그렇지? 1번 볼게. 아들이 열성이네요. 그럼 뭐가 돼? X 라지 R, X 스몰 r. 보인자가 됩니다. 3번. 3번은 부모가 지금 안 나와 있죠. 가계도상에. 그 다음에 자식은 우성이네. 그러니까 얘는 몰라요. 라지 R, 라지 R인지 라지 R 스몰 R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8번은요? 알 수 있어요. X 라지 R에 X 스몰 R이야. 어떻게 알아? 아버지. 4번이 아빠죠. 아빠가 열성이야. 그래서 보인자가 되는 겁니다. 5번은요? 5번은 11번 때문에 알 수 있죠. 아들이 열성이니까 X 라지 R, X 스몰 R 되는 거죠. 9번은요? 6번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6번 아빠가 열성이니까 X 라지 R, X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번? 3번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 가만하는 각각 어떤 유전병 A와 B에 대한 가계도이다. A와 B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만히 보면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도 따져봐야 되는 가계도예요.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 우열관계를 따져보면 요 3번의 부모가 정상이잖아. 둘 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 열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반성유전이라면 아버지가 우성일 때 딸이 반드시 우성이어야 되는데 요 3번이 딸이잖아. 딸이 열성인데 아버지가 우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일 수 없죠.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의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전자형은 열성부터 쓰라 그랬지. 열성인 애들 전부 다 스몰 a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라지 스몰 a인지 알 수 없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 사람 라지 스몰입니다. 왜? 자식이 열성이니까. 이 사람 라지 스몰이에요. 왜? 엄마가 열성이니까.
이 두 분 다 라지 스몰이에요. 자식이 열성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라지 스몰입니다. 자식이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네. 부모는 우성이네. 그러니까 몰라요. 이 사람도 자식 없고 부모가 우성이죠.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나가계도는 가만 보면 5번, 6번을 봐야 됩니다. 5번도 유전병이 있고 6번도 유전병이 있어. 근데 자식 중에 한 명은 유전병이 있지만 한 명은 유전병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전병이 없는 이 정상인 사람 있지? 이 사람은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열성이 되고 그다음에 유전병인 사람이 뭐가 돼? 우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야. 가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이 열성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유전병이 우성이야.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상염색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유전병이 있으니까 우성이죠. 5번의 딸이 열성이네. 아빠가 우성인데 딸이 열성이야. 그러면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일 수 없는 거죠.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러면 열성인 애들부터 쓰라 그랬지. 얘는 B로 써볼게요. BB, 스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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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네, 나머지 따져볼게요. 그럼 라지 b, 스몰 b야. 왜? 자식이 스몰 b, 스몰 b니까. 여기 라지 b, 스몰 b야. 엄마가 전부 다 스몰 b, 스몰 b 열성이기 때문에 여기 라지 b, 스몰 b. 그렇지? 자식이 열성이니까 여기 라지 b, 스몰 b. 누가? 아빠가 열성이네요. 이 사람 모르네. 그치? 몰라. 왜? 엄마 아빠가 다 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가계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답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A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한다. 맞지? 아까 했잖아. 그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A일 확률, 5와 6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B일 확률. 1은 스몰 a 스몰 a이고 2는 라지 a 스몰 a입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자식은 라지 a 스몰 a 대 스몰 a 스몰 a가 1대 1로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유전병일 확률 요거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요거 2분의 1. 5와 6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B일 확률. 5와 6을 보면 5와 6은 5 라지 B 스몰 B, 6 라지 B 스몰 B죠. 그러면 여기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그 표현형의 분리비는 유전적인 분리비는 라지 B 대 라지 B 스몰 B 대 스몰 B 스몰 B가 1대 2대 1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유전병이 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우성, 얘가 우성, 유전병. 그러니까 전체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3개의 경우의 수가 유전병이 되는 겁니다. 5와 6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B일 확률은 얼마가 돼? 4분의 3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3과 4가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가 A와 B를 모두 가질 확률입니다. 3은 여기 있죠. 4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은 스몰 a 스몰 a고 4는 라지 B 스몰 b예요. 그러면 A 유전병하고 B 유전병을 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3에 대해서는 B 유전병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을 줬습니다. 3은 B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B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이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스몰 b 스몰 b 이게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는 어떻게 될까요? 4의 A 유전자형은 2형 적합이다 그랬어. 그러면 4는 라지 A 스몰 A의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결혼시켜. 그래서 뭐가 나올 확률? 유전병이 2개 다 나올 확률. 이때는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얘랑 요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라지 A 스몰 A 대 스몰 A 스몰 A가 1대 1로 나옵니다. 유전병일 확률 2분의 1 되겠죠. 다음 얘하고 얘
요렇게 해서 자식의 확률을 구해보면 똑같죠. 라지 b 스몰 b 대 스몰 b가 1대 1이 됩니다. 이때 누가 유전병이야? 우성 유전병이죠. 그래도 확률은 똑같아. 2분의 1. 그럼 이거 유전병 A도 걸리고 유전병 B도 걸리려면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이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 되겠네요. 그렇죠? 질문 볼까요? 3과 4가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가 A와 B를 모두 가질 확률 25%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어떻게 돼? 4번. 맞죠? 4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 반성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인자유전. 요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다인자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 좀 덜 졸렸나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